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 하십니다. CBS 김정훈 기자, 뉴스도 김준일 대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정훈 기자 그 자리가 더 편한가요? 아, 그럼요. 오늘 월요일 아침 일주일간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첫 주제, 첫 뉴스는 뭐 골라오셨어요? 네,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청와대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예. 배경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그 감사 직전에 무더기로 삭제한 파일 중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문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예. 이에 대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의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서 이게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과거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법적 조치까지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전언까지 나오고 있고요. 사실관계를 두고는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야권은 국정조사 또 특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기자. 예. 북한 지역의 원전 건설 추진 방안에 대한 파일이 나온 것까지는 팩트인 거죠. 그러니까 삭제된 거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산자부가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서 삭제했던 그 파일들을 포렌식해서 복구해보니 그게 있었다는 것까지는 팩트인데 예. 그게 정말 이제 야당의 주장처럼 청와대 지시로 이루어진 거냐 아니냐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것이고. 의견이 그거는 명확하게 갈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봐야 되거든요. 이제 정부의 원칙은 예, 지금 예. 탈원전이잖아요. 그렇죠. 탈원전인데 지금 산업부의 공무원이 한 명이 탈원전을 거스르고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는 거를 단독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와대가 지시를 했고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뭐 이렇게 안을 작성을 해서 올린 것이다. 그리고 그 올린 것을 남북 정상회담 때 USB에 담아서 건넨 거 아니냐 북에 이제 여기까지인 거죠. 예, 거기까지가 주장이? 이제 주장이 있는 것이고 청와대 측에서는 이거는 산업부 공무원이 그냥 검토 정도 한 것이고 단독으로 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한 모른다. 것이다. 이제 네. 이런 의견이 맞부딪히고 있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이 굉장히 셉니다. 사실 이제 발언을 좀 이렇게 세게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적행위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했다라는 거는 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어찌 됐든 뭐 실체가 어찌게 됐든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북한에다가 원전을 짓는 거를 검토까지 했다라는 거는 되게 모순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뭐 탈원전을 받아들이든 반대를 하든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격할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본 것이죠. 그 하나가 그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북한하고의 그러니까 한국 정부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그 남북 그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네. 서해 공무원 사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상당히 이제 북한에 대한 감정이 국민들이 안 좋은데 이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를테면 국민도 죽고 뭐 이거 폭파하는데 지금 원전까지 퍼주려고 한 것이냐. 약간 퍼주기 프레임으로 이제 북한 퍼주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겠다. 이거를 모순 프레임, 퍼주기 프레임 두 개 다 작동하는군요. 두 개 다 작동을 하니까 이거를 좀 지금 최근에 야당의 그 선거 흐름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이를테면 지지율도 약간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거를 강하게 제기를 함으로써 이제 4월 보선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이제 좀 저변에 이제 야당 쪽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한 발언까지 나왔느냐?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하자면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김정우 기자. 뭐 일단 현재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코너에 몰리게 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은 그동안 논의됐던 것을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가면서 소명을 하기에도 좀 한계가 좀 있고요. 뭐 근본적으로는 산업부 그 공무원들이 뭐 도둑질하다가 들킨 듯이 자료를 폐기한 것 그 자체가 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더 좀 안타까운 거는 이번 일로 더 이상 북한과의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은 남한이 이제 하는 대로 북한도 자세를 좀 정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어떤 것을 좀 준비할까 이렇게 논의되는 과정이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북한과 손잡는 머리를 맞대는 그런 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국면이 보궐선거까지는 이어질 테고 그 선거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정권 레임덕까지 어쩔 수 없이 시작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문재인 정권의 남북 관계가 사실상 문을 닫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부분이라는 그렇기 말씀이에요. 때문에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대단히 격앙되게 가능한 제가 그 것이 질문 하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왜 이렇게 강하게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 평소의 스탠스보다 훨씬 강하게 이적 행위란 발언까지 썼느냐는 지금 분석을 해주셨고 청와대는 법적 대응까지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또 강하게 받아쳤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란 이야기군요. 예, 일단 좀 뭐 실체적인 진실은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는 거는 한국 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 유엔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그리고 유엔의 뭐 허락이나 이런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건 또 핵에 이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원전이란 건 단순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네.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 국회 승인 없이 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원전 한 기 짓는데 한 5조 든다거든요. 예, 예. 그럼 그거는 사실은 국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사실은 모두를 모르게 하고 몰래 이렇게 추진을 할 수 했다라는 있는 건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정황적으로는 네. 아니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이런 거 안을 비밀리에 마련했다라는 것 자체에 이제 야당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USB에 뭐가 들어 있었느냐 거기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안이 들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여당 측의 주장이고 야당은 혹시 원전안 이거 마련해 가지고 준 거 아니냐 이제 이거가 충돌하고 있는데. 일단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1차 정상회담 끝나고 한 달 뒤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시점은 안 맞아요. 일단 그 전에 뭐 그러면 안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 문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리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것을 넘기고 나서 구체화시키는 파일로서 문건으로서 이걸 작성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흐름을 파악하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도보다리 정상회담, 그 정상회담 당시에 실무를 맡았던 윤영찬 의원, 청와대 수석이었잖아요. 그때 윤영찬 의원의 얘기 좀 직접 들어보죠. 예,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주제 가죠, 김 기자. 네, 미국 게임스톱 대첩에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게임스톱 대첩. 예, 게임스톱이 뭐냐면 이게 네. 미국에서 각종 컴퓨터 게임을 파는 그 프랜차이즈 업체거든요. 예. 그 게임스톱을 두고 공매도 세력과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맞붙었어요. 그래서 공매도에 적극 나선 헤지 펀드를 상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SNS를 중심으로 결집을 했고요. 늘 공매도 세력에 당해왔던 개미들은 이번엔 본때를 보여주자면서 게임스톱 주식 구매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스톱이라는 게 회사 이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공매도 세력이 이 게임스톱 주식을 가지고선 공매도를 치려고 하자 개미들이 나서서 방어를 했고 네. 그게 운동이 돼가지고 얼마까지 올랐다고요? 결국 주가가 1,700%까지 1,700% 그 가까이 치솟으면서 이게 주식 하락을 기대했던 그 공매도 세력이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근데 우리 주식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1년간 금지됐던 그 공매도가 다음 달 1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잖아요. 네. 이에 반대하는 동학개미들은 미국의 게임스톱 그 대첩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매도 폐지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이 게임스톱 사태 놀랍더라고요. 예, 좀 놀랍고요. 이게 1월 초 중순까지 주당 $20가 안 됐는데 이게 한때 28일에는 최고 $469까지 올라갔었고요. 29일에 종가가 $325니까 이제 17배고 한때는 25배까지 2,500%까지 뛴 거예요, 이게. 25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품이라기보다는 이제 공매도에 반대하기 위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뭉쳤다라는 그러니까 거는 회사의 실적과 가치와는 좀 별개로 움직였다는 얘기인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게 공매도가 테슬라, 애플에 이어서 미국에서 이 게임스톱 그러니까 주식이 세 번째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게임스톱은 애플의 100분의 1이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게임스톱에 몰린 거고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개미들이 다 뭉쳐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왜 맨날 이렇게 기관들은 공매도 해가지고 장난치느냐라는 거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 한투연이라고 불리는 데인데 여기서 공매도 폐지를 3월 15일에 지금 공매도 그 금지가 끝나고 다시 이제 재개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지금 3월 5일까지 서울 여의도 광화문 일대에 공매도 폐지 버스를 부착해가지고 그 광고 문구를 부착해가지고 다니겠다 지금.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아까 제가 사진 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유튜브랑 레인보우를 보고 계시는데 그 왜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거 네. 패러디한 것 같아요. 나는 공매도가 싫어요. 이렇게 크게 버스에다가 붙여서 지금 서울 시내를 돌고 있대요. 예, 한 달 넘게 그렇게 한다는 거고 지금 실제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가 돼서 된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하겠다 우리도. 그래서 무슨 뭐 예를 들면 지금 시가총액 1, 2위 뭐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작전 들어가겠다 이렇게 공언까지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IMF에서는 공매도 재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상태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연기를 좀 재개를 좀 연장하는 거, 연기하는 거, 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가죠. 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홍역을 겪는 그 정의당이 류호정 의원의 부당해고 논란으로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예, 발단은 지난달 29일에 정의당의 한 당원의 폭로였는데요. 네. SNS에서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 노동법을 위배했고 휴게 시간 규정도 지키지 않았고 사실상 왕따 조치까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류호정 의원 측은 비서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그 실수가 있었지만 오해는 풀었다고 했거든요. 네네. 하지만 저희가 접촉한 해당 비서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류 의원을 당 징계위에 제소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어요. 저희 취재진에게요. 제소하겠다. 네, 예.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예. 또 그 면직된 비서는 류 의원이 처음부터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의당 내 권위주의적 문화가 류 의원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니 지금 정말 정의당이 이게 진짜 풍전등화 위기 속에 빠진 늪에 빠진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정의당이 가장 이제 앞세웠던 가치가 예. 젠더 평등과 이제 노동의 가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그 두 가지 사태가 이제 같이 터진 거예요. 그러네요. 이것까지 이제 노동 문제까지 터져가지고 상당히 정의당이 어렵다라는 거고. 네, 네.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임 원내 수석 부대표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떤 당의 혼란을 김종철 그 성추행 문제로 인한 당의 혼란을 수습을 맡아야 되는 중책을 맡았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지금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지금 당이 어디까지 수렁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 빠졌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의를 했잖아요. 전국이 네. 열었잖아요. 거기서 예.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특히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 계속 가느냐 스탑하느냐 이걸 정한다고 했는데 못 정했다면서요. 예, 무공천 여부도 정하지 못했고요. 또 지도부 사퇴도 결국은 매듭을 짓지 못했거든요. 일단 비대위로 넘겨서 거기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매듭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 면직된 비서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네네. 정의당과 류호정 의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거듭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법 위반은 분명하다. 이건 네. 징계받아야 할 사안이다. 제소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네, 예. 과도한 그건 비난은 그거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런 정의당과 또 류호정 의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 류 의원의 행동이나 정의당 내 분위기는 도를 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면직된 비서뿐만 아니라 예, 그 예. 옆에 있던 다른 정의당 원의 폭로로 이번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어쨌든 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듯한데 아직은 좀 마음을 좀 담아두려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면직된 비서요. 직접 얘기를 나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뭐 드러난 문제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뭐 이러저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미 뭐 덮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니 잠깐만요. 네. 지금 직접 얘기를 나누셨다니까. 그렇습니다. 노동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거기서는 저성과 그 의원실에서 얘기했던 그 해고 사유는 저성과 그리고 업무에서의 미숙한 점들 그런 점들이 좀 지적이 됐고요. 네. 다른 얘기도 좀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이후에 풀어낼 계획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성과를 이유로 해서 면직 당한 건데 예, 해고 당한 하지만 그런 건데 부분에 대해서 해당자는 본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없다. 그리고 그 과정 절차도 틀렸다 이 얘기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상황 좀 지켜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